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천안 침몰에 관해서 다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한간에는 천안 침몰에 관해서 괴담 또는 천안 비격 등 같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천안 침몰의 원인과 그 원인을 제공한 장본이 누군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려고 합니다. 강의 전에 제가 천안 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몰 전하고 침몰 후, 침몰 전, 침몰 후에 두 토막이 났죠, 이게. 아주 이 함수 한미 사이에 정교하게 삼각형으로 잘려 나왔습니다.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정교한 물리적인 힘이 작용했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해 이런 수증폭이 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잠수함 충돌이나 또는 좌초인 경우에는 횡력, 쉐어 모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교한 대칭으로 잘리지 않고 비대칭 또는 불규칙한 모양으로 잘려 나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옆으로 찌그러질 겁니다. 이거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천안 침몰이 수증폭발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Proof of an underwater explosion for the rocks 천안. 천안 침몰에 관한 그 원인, 그 원인을 이제 여기서 찾으려 합니다. 이 원인을 찾는 증거물이 바로 그 당시에 기록된 지진파 기록입니다. 이게 백령도에서 이제 관측소전이 기록된 겁니다. 이건 보면 이제 지진파 기록인데 이게 두 가지로 가속도와 속도로 기록했어요. 이게 acceleration, velocity. 근데 위에는 이제 좀 거칠게 나와 있고 밑에는 조밀하게 돼 있죠. 이거는 20Hz 샘플, 밑에는 100Hz라서 이게 바로 이제 아날로그 그림인데 원래는 이게 디지털이었어요. 아날로그로 기록돼 원래. 그런데 이제 디지털로 됐다가 다시 또 아날로그 된 거예요. 이게. 이 과거에는 이게 전부 다 아날로그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아날로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다시 분석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아날로그와 동시에 디지털로 돼 이게.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죠. 이 아날로그는 이제 그림이자 정교하고 확실한 거죠. 이게 더 정확한 거죠. 이게 아날로그 그림이. 디지털은 이제 잘라낸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디지털은 이제 저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과 스피드, 속도 아주 우리가 빨리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디지털화 시대가 된 거예요. 요즘.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본론으로 가서 제가 이 그림을 설명을 하면 여기 각각의 모든 게 나와요. 꼴꼬부란 게 이게 의미가 다 있어요. 이게.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면 우리가 그 진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처음에 들어오는 이제 우리가 보면 요 P파 여기 도착하죠. 이게 P. 그다음에 S파가 들어와요. PS S파가 작아요. 그 사이에 이제 토로의 버블량이 들어오고 여기 이게 남북 성분이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LQ 여기 저기 러브웨이브 이게 역시 탄젠 성분 남북 성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LR 그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제 레이저 성분 여기 동서와 수직 성분이 있어요. LR 레일웨이브 있고 그다음에 T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해양에서 이제 특히 해저 지진이나 수중 폭발인 경우에 이제 그 해양에는 저속도층이 있어요. 로우 벨라시티가 있다. 그 속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뭐냐면 그 파가 그 수증파가 이제 밖으로 새지 않고 에너지가 새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해요.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파인데 이걸 T파라 불러요. 이걸.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제 SW 스토니 웨이브. 이건 뒤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하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BG 버블 제트예요. 이게. 버블 제트. 어떻게 계산하면 우리가 두 개의 수평성분 우리가 여기 남북 동서성분 여기 우리가 동서성분하고 남북성분을 여기다 플라트해요. 플라트하면 우리가 이 각도를 재수해. 이 각이 왜냐면 이 각을 우리가 알면 270도에서 270도니까 이게 여기서 이 각을 빼면 이제 우리가 이 백에즈무스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탄젠트 씌우면 이걸 그의 각도는 아크 탄젠트 씌우죠. 그러면 44도 나와요. 그럼 270도에 270도니까 전체가 여기서 44도 빼면 바로 요 44도를 빼버리면 요 놈을 빼버리면 이 각도 후방의 각이 나오죠. 이게
5.86도, 226도에서 폭발이 있었다. 어느 정도 거리냐? 거리는 바로 그 피파의 주행 시간, 거기다 이제 속도를 곱하든가. 왜냐면 우리 오리진 태물이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진원 씨는 그 다음에 또는 에스파 도착 시간으로 피파 도착 시간을 빼서 이제 거기에 일정한 컨스턴트 상수를 곱하면 이제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거리가 얼마 나오는 약 11km가 나와요. 그러면 관측소에서 선원 방향으로 후방위가 226도에 되는 11km 지점에서 수증 폭발이 있었다. 이것을 입증해 준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강의나 저희 저서 논문 유튜브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다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넘어가시죠. 여기서 버블 펄스가 두 개 있다는 거, 여기 지금 퍼스트 버블, 세컨 버블이 수직성분이 있다. 즉 여기 퍼스트 버블 1.01Hz, 그 다음에 세컨 버블 두 번째 꺼질 때 생겨가지고 1.723Hz. 근데 그 전에 토르델 버블이 있어요. 토르델 버블이 남북심이 크게 나오는데 여기 남북으로 이제 배가 잘라나가죠. 남북. 이것도 퍼스트 원하고 퍼스트 토르델 버블하고 세컨드 토르델 버블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제가 설명한 걸 다시 한번 기술한 건데, 여기서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했어요. 여기 스토니 웨이브가 있어요. 이 뭐냐면 여기 스토니 웨이브가 있는데, 이걸 뭐냐면 C 바텀과 C 베드라고 해서 인터페이스 반드시 수성문이 있어요. HHG. 이거는 그 배 이제 폭발 나고 이제 수증파가 이제 바닥을 해저면을 때리잖아요. 이거 해저면에 그 이렇게 바다 물 오고 밑에 바로 그 해저 지층 그게 퇴적층이 있습니다. 이게 퇴적암이 아니고 퇴적층. 그 사이를 진행하는 걸 우리가 이걸 스토니파라고 그래요. 원래 이건 영국의 닥터 로버트 스토니가 이제 발견한 건데, 그 석유 탐사할 때 보링을 하면 보링 안에 물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퇴적암이잖아요. 그 사이를 이제 파동이 생겨 진행하는 것을 스토니파라 불렀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도 제가 여기도 이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똑같은 얘기고, 밑에 이제 저희 저서가 하나 있어요. 이걸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저서는 뭐냐면 여기 Multiple Studies of Underwater Explosion vis-a-vis the Rocks 천안 Sinking 돼 있어요. 이 책을 이 천안 침몰 이제 수증 폭발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수증 폭발을 갖다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수증 폭발에 관한 그러한 이론과 예를 포함해서 편집한 거예요. 따라서 이 책은 이 수증 폭발 전반적인 이론과 그 이해가 들어 있습니다. 출판은 이제 그 아마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어요.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 수증 폭발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활용하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도 저희 강의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러한 이 증거물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그 천안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그 정체, 신원을 밝힐 겁니다. 신원을 결정할 거예요. 제목은 The Determination of the Underwater Source Parameter 돼 있어요. 우선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진파 기록인데 아주 그 정밀하게 아주 깨끗하게 아주 세밀하게 기록돼 있어요. 이게 파동이 깨끗하죠. 이게 이 보면 여기 동서 남북 수중인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피판이 가장 높죠. 이게 폭발이라는 얘기야. 여기 레이더 성분이 또 높아요. 이게 근데 탄전성은 아주 낮아요. 작아요. 그리고 또 뒤에 바로 따라오면서 여기 에너지가 강해요. 여기도 강해요. 여기 동서 성분하고 수소 성분. 이 얘기는 뭐냐면 피파가 많이 들어왔다. 강하게 들어왔다.
왜냐하면 비파는 입자의 운동이 진행 방향으로 평행하든가 레이디얼 성분 또는 수직하기 때문에 이 비파 많이 돌았어요. 근데 이 탄젠 성분의 비파는 아주 약해요. 이게 뭐냐면 잠수함 충돌이나 좌초는 없었다. 이게. 만약에 잠수함이나 충돌이나 좌초가 있다면 이 횡력, 쉐어 모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탄젠션 성분에도 비파가 크게 들어와야 돼. 이게. 이거 하나 보더라도 이 잠수함 충돌 또는 좌초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잘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토이덜 버블이 들어왔죠. 여기 이 남북 선분에 아주 잘 들어왔어요. 여기 하나만 딱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버블 제트 3차원, 2차원에 여기 잘 들어왔죠. 이 버블 이건 보텍스 때문에 2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버블 펄스 BP 버블 펄스라는 건 이제 뭐냐면 여기 다운됐죠. 왜 다운되냐면 이때 이제 버블이 완전히 꺼지는 거죠. 이게 버블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 그리 몰려들죠. 그 안에 수압이 압력이 없어져. 이게 프레셔가. 그래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레프렉션이라고 그래. 이게 압력이 없다. 이게 휘박해졌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다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고 여기서 결정하자는 게 뭐냐면 여기 바로 이 세 가지의 여기 라지 H 44m 수심 폭발 깊이 7.89m. 이거 7.89는 이건 배 밑바닥에서 이제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수면에서는 아마 이번 좀 더 깊어요. 8m쯤 됩니다. 그 다음에 W 폭발량이 136kg TNT. 이 세 가지를 이제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FT를 했어요. 근데 이 짧게 하나는 타이머인데 1.9초였을 때 이게 이 하이에 이제 고주파에 아주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타이머인데 10초였을 때 이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데요. 볼펄스는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 1.91Hz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세 개가 이제 중요해요. 이게 그 리버버레이션 반향 효과에 이게 폭발하고 수증 음파가 이제 배바닥, 땅바닥 이게 해저면이죠. 배 바닥을 때리고 이제 그 반사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향 효과라고 그래요. 8.5, 25, 42.5죠. 이게 3배수 나왔어. 이 버블 펄스의 반향 효과만 있어도 수증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빨간 거예요. 17, 58, 17.5, 그 다음에 33.5인데 이게 뭉퉁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아주 좀 뭉퉁하지만 이거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레디얼 성분, 다시 말해서 동서 성분하고 수직 성분이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피파가 이제 의해서 생겼다는 거죠. 피파가 이제 폭발하고 배 바닥을 때리고 반사돼서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1, 2, 3, 4배는 이게 2배, 2, 8, 16, 3, 8, 14. 이게 1, 2, 3배 수로 나와 이게. 즉 조함수 같이 보여요. 이게. 어떤 분이 이제 지진하신 분은 이제 이걸 설명을 했어요. 8.5, 25Hz 이거는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밑에 걸 자세히 설명을 안 했어요. 이 중간을 갖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이것은 조함수다 이거야. 그래서 잠수함 충돌에서 생기는 그런 자유진동, 이 조함수와 일치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곳에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논문 해가지고 이거 어떤 이름도 없는 에집트 저널 오픈 저널에 냈더라고요. 지금 그 저널은 없어요. 저도 잠깐 봤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조함수가 아닙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제가 하나 이거 있는데 47.5. 이것도 이제 반향 효과인데 이거는 반향 효과지만 그 폭발하고 바로 해수면을 때리고 반사해서 이제 관측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것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했고 시행착오도 했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반향 효과 이 47.5를 찾는데 이것은 또 저희 논문이나 저희 유튜브에 보시면 아마 알 거지만 그
레이 트레이싱을 했어도 이걸 입증을 했어요. 레이 트레이싱 모델링을 했어도 이게 47.5Hz가 나온다는 것을.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저희 유튜브, 저희 저서를 논문을 보시면 아마 발견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찾고자 하는 거 우리가 세 가지인데, 지금 뭐냐면 라제치 44m, 이것은 바다 깊이입니다. 이게 수심. 그 다음에 스몰 D 7.89m, 이건 폭발 깊이인데, 여기서 폭발 깊이는 배 바닥이기 때문에 해수면에서는 이보다 좀 더 커지죠. 약 8m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6kg TNT 폭발량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결정하냐? 밑에 공식이 있어요. 이게 하나는 폭발량 계산하는 공식, 하나는 수심 구하는 공식, 하나는 폭발 깊이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맨 위에 공식은 이거 small f, small sub b to the minus 1 power equal to 2.1 w to the 1 over 3 power over parenthesis 10 plus d small d parenthesis to the 5 or 6 power.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 버블 펄스를 갖다 버블 주기를 갖다 역수하면 주기죠. 주기는 2.1배에다 그 폭발량을 3분의 1승해서 곱해줘가지고 이걸 갖다 10 플러스 스몰 d를 해서 하나를 닫고 5분의 6승을 나눠주면 돼요. 이게 요 문제는 요 파라미터가 좀 문제예요. 이게 2.1 다음에 뭐가 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10대 요 10은 바다에서 이제 10m가 내려갈 때마다 1겹씩 변하는 거죠. 이게 그때 이제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modified Rayleigh-Willis formula라고 그래요. 이게 수정 레일리-윌리스 공식, 또는 뭐 어떤 사람은 윌리스 공식,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써요. 이게 유체역학에도 많이 나오고, 처음에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제 그 영국의 물리학자 레일리예요. 예, 레일리가 이제 발견했는데 그 후에 이제 윌리스가 쓰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하버드의 로버트 콜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께서 이제 이걸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수중 폭발에 관한 연구 과제를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쓰면 우리가 W를 계산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파라미터 스몰 d도 구해야죠. 이제 밑에 이제 공식이 또 두 개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는 그 수심 구하는 공식, 여기 FH, 그 다음에 스몰 FD, 스몰 F 라지 sub 라지 H, 스몰 F sub 스몰 D.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이 8.5Hz가 여기 뭐 관계가 이게 1500이라는 건 수심 해양에서 바닷물의 속도죠. 이걸 갖다 이제 4에다 수심을 나눠주면 돼요. 이 공식도 물리학 책에 나와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5Hz인 게 이게 펀더멘털리 초기 첫 번째 반향 효과를 나타내는 그 리버브레이션, 여기 반향 프리퀀시 주파수 중에서 첫 번째라는 8.5Hz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스몰 d는 역시 그 반응 효과, 우리가 폭발해서 이제 그 해수면에서 생기는 그 반응 효과에 여기 47.5Hz 여기 나옵니다. 이 공식을 사용하면 이것도 역시 물리책에 나와. 이거 여기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 D를 스몰 D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D, 스몰 D, 라지 H, 그 다음에 라지 W, 이걸 다 계산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얼마 136kg TNT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이제 잠깐 제가 이제 그 리히터 규모로 바꿔봤어요. 근데 이게 왜 리히터 규모를 바꿨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지상에서 말하는 뭐 지상의 폭발이나 또는 그 지진에 관한 그러한 규모 공식으로는 이게 여기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용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해양에서의 폭발은 어테뉴에이션, 수중 음파, 이게 감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 육상에서 말하는 공식에는 대응하지 않아요. 이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과거 영국의 정부에서는 이제 그 수중폭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중폭발하고 규모 관계식을 끌어내기 위해서 수중폭발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의한 그 경험식, 그 임페리컬 포뮬러에서 나온 공식에서 나온 겁니다. 2.04라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136kg TNT를 이제 그 추적을 해봐야지. 이제 그것은 어떻게 생겼나? 1970년도 말에 우리 해군에서 이제 그 평영도 연평도 본 즉 북방 항해선 NLL의 그 육상 조종 기뢰 그 LCM이라는 거 랜드 컨트롤 마인을 갖다 이제 그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 뿌렸습니다. 이게 예, 그 얘기는 이제 여기 그 국방부 피격보에서도 나와요. 또 제가 그 당시에 그 프로젝트에 참가한 기술자 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 이름이 김동형 씨예요. 그분에 의하면 이 직접 자기가 랜드 컨트롤 마인 LCM을 갖다 이제 그 MK6란 그 폭내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했다는데 그 정확히 300파운드에 그걸 이제 개조해 가지고 LCM을 만들어서 손수 그 백령대 가서 이제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그 LCM이 될 수가 있다. 예? 물론 국방부 그 피격 보고서는 256kg TNT가 나와요. 여기 피격 보고서의 어뢰. 그 어뢰는 이제 그 소위 그 스모킹 간이라고 부르는 그 어뢰 추진체를 이제 발견해 가지고 그 어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것은 이제 북한 피격 어뢰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제가 볼 때 그 수치는 물론 이제 그 이론상으로도 저희 이론하고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사용한 그 공식이 있어야 하나. 이 공식인데 바로 아까 얘기하는 그 레일리 유니스 공식 말이에요. 그때 그 주기를 뭘 썼냐면 1.1초를 썼는데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백령대에 있는 그 음향 관측소 거기서 이제 잡은 거예요. 예. 한번 꽝 터졌을 때 거기 잡힌 그 소리고 두 번째 꽝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버블 펄스가 아니고 그 폭발하면 항상 이게 그 충격파가 나와요. 샤워웨이브. 그 샤워웨이브가 음파 충격을 할 때 충격 발생이죠. 예. 그때 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닉붐이라는데 우리가 이 두 번 꽝꽝 이걸 찍은 그 사이가 1.2초인데 그는 버블 주기 아닙니다. 버블 주기는 음향 관측소에 기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따라서 저는 그 136kg TNT는 LCM 가능성이 99.9999가 5개, 즉 LCM이 안 될 확률은 10만 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이제 만든 그런 그 한반도 주변의 그 수심이에요. 보시면 여기 우리나라 수심은 이제 주로 동해는 깊어요, 여기. 근데 서해는 얕습니다. 동해는 2,000에서 3,000m 돼요, 여기. 근데 서해는 평균 50m 이하, 뭐 정식으로는 44m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정도예요. 특히 여기 폭발이라는 지점은 28m예요. 이런 깊이에서 잠수함이 활동하기 아주 부족합니다. 이게 부족한 지역이죠. 이게. 그래서 이 잠수함 활동은 아주 희박하죠. 불가능하죠 거의. 예? 이 밑에만 약간 깊어요 여기. 따라서 이 그림 하나 보더라도 잠수함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는 여기서 일단 멈추고 이 다음 강의로 또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먼저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한 건데요. 왜 제가 이 그림을 또 한번 보여주냐면 이 그림 모양을 더 확실하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다른 건 안 하고 제가 요것만 설명했어요. 지금 아까 얘기하는 요놈
요거 빨간 거 여기서 빨간으로 돼 있어요. 약간 저 그린으로 돼 있는데 반대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지금 그 왜냐면 이게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18이라는데 이건 17, 18에 이건 34, 35. 이게 지금 이거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잘못 오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잠수한 충돌이라고 다시 한번 이제 그걸 저기 이론적으로 한다고 이제 쓴 건데 그것은 저 assumption 가정이 틀린 겁니다. 이거는요. 요건 왜 들어간지 아세요? 이건 부파졌죠 이게. 이게 들어간 거 이게 스펙트럴 미니멈, 스펙트럴 미니멈이라 해요. 최소. 또는 스펙트럴 룰 또는 뭐 스펙트럴 홀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게 이게 지진학에서 이제 이게 깊이 이 북한의 핵시험을 제가 깊이를 측정할 때 이걸 이제 사용했는데 사실 북한의 핵시험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물론 폭발량부터 시작 다 비밀이에요. 이게. 근데 그 폭발 지점은 이제 관측소가 많기 때문에 그 관측소로 잘 활용을 하면 이제 그 폭발 그 진앙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깊이는 정확히 알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절대적인 방법이 이 방법을 써 이게. 그래서 그 폭발해가지고 그 표면을 때리고 관측소에 온놈이고 관측소에 전 세계 다 깔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온놈하고 서로 만났을 때 이게 움푹 들어가 이게 그 서로가 하나는 폭발이니까 플러스죠 이게 업이죠 업이 들어오고 위에서 표면을 때리고는 마이너스가 그 극성이 바뀐다 폴라리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니까 이게 제로가 되잖아 이게 그건 스펙트럼이 떨어진다고 이게 미니멈이 된다 이게 그래서 여기 움푹 파지는 거예요 이게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가장 제 강의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버블 펄스, 버블 제트라고 그다음에 토로이달 버블. 이 버블이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좀 힘들고 이걸 아주 고해상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야 돼. 이것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해 이거. 굉장한 시간이 투자된 거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 번 이걸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BP라는 거예요. 버블 펄스. 네? 여기 지금 보이죠? 이 버블 펄스가 두 개 있어요. 딱 한 번 있고 이게 버블 펄스예요. 요거 지금요. 요 까만 거 수익선문에 한 번, 두 번. 한 번에 생겨가지고 올라오다가 부력에서 올라오다 중간중간 또 한 번 생겨서 턱 떨어졌다가 또 한 번 생겼어요. 그래서 버블 펄스는 두 번 있어요. 이게 1.01Hz, 1.723Hz. 버블 제트는 두 개 있어요. 두 개. 두 성분에 생겨요. 근데 버블 제트는 딱 한 번이 생겨요. 한 번. 이 버블 제트는 버블 펄스가 생기기 전에 이 버블 제트가 생깁니다. 이게. 근데 두 개의 수평 성분. 무슨 성분이냐? 동서와 남북 성분이 생겨요. 이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버블 제트는 2차원이죠. 2차원에서 3차원에 원래. 예? 예? 2차원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텍스라고 내지 나오는데 이게 수평 운동을 한다고 이게. 그리고 수직 운동도 하고 올라간다고 이게. 수평 운동하면서 올라가요. 보텍스니까 말이에요. 이게 소용돌이를 친다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 내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 이 그림에서는 이 버블 제트가 이 수평선은 두 개 딱 나왔다. 근데 그 버블 제트가 생기기 전에 뭐가 생겼냐면 이 토로이달 버블이 생겨 토로이달 버블이라는 건 뭐냐면 버블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버블이 최대가 됐다, 맥시멈이 됐다가 이제 꺼지기 시작한다고. 꺼질 때 어느 방향에서 꺼지나 이게 보면 빨간 거야. 이게 빨간 게 남북 성분이에요. 남북 성분. 이 남북. 아까 이 배가 남북 성분으로 이게 두툼하게 났다는 건 보여줬지만 먼저 강의했을 때 이거 보여줬어요. 제가 이게 남북 성분의 이게 음파가 크게 잡히는 건
남북신문에서 잡힌데 이거 배가 두토막 날 때 나온 거다. 남북으로 배가 갈라졌다고. 거기 그 합전원 보고서에도 그 마지막 보고서 어딘가 그게 있더라고. 사실 그 합전원 보고서 별로 이게 내중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그 굉장히 이 뭐랄까요. 리뷰가 안 된 거야. 정말 뭐 문법이나 뭐 영어나 한글에 똑같아. 내용이나 전부 다 이게 아주 미숙하고 하지만 지금 어디 그 연구 보고서 나면 그 절대 억셉트 안 됩니다. 논문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한 번도 안 읽어본 것 같아. 이게. 그런데도 이거 하나 제가 읽었어요. 하나 지금 기억나는 건 그 327도가 뭐 17 나트인가 326도 17 나트 뒤에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먼저 오체 강에 설명을 했다고. 배가 거의 남북으로 서 있었다. 마지막 그 배가 폭발하기 전에 바로 그 배 위치가. 그러니까 남북으로 서 있다 배가 남북으로 갈라져 나간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그 배가 버블이 커졌다 찌그러진 것도 그 갈라진 방향으로 이제 배가 찌그러지는 거죠. 이게 토로들 버블이 이게. 그 토로들 버블은 이게 남북 성분에만 생겨,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분을 갖다 우리가 발견한 거. 제가 이거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그림에 설명을 했어요. 이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여기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관측소예요. 음향관측소. 근데 여기 음향이란 건 여기 이 인프라 사운드를 가지고 이 초저주파는 20Hz보다 낮은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멀리 가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그때 여기서 제가 이제 그때도 간단히 설명하지, 여기서 이제 실수한 게 뭐냐면 합작하고 저하고 이제 갈라진 거예요, 여기서 갈라진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1.1Hz, 요거 1.1초, 이게 인프라 사운드 시그널인데 이게 뭘로 나가냐면 이게 이제 버블 주기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걸 이제 또 국방부에서 이걸 잘못 이용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버블주기 계산한 거야, 이걸.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버블주기가 아니에요. 밑에 있지만 이거는 안도고텍스 처음에 폭발할 때 음파고 두 번째는 폭발하고 나서 샤워웨이브가 외부로 나왔을 때 음파를 돌파할 때, 음파를 추월할 때 나오는 소닉 붐, 음파 충격이에요, 이게. 이걸 N웨이브라고도 해, 이게. 이게 이제 보통 공중에서 폭발할 때, 예를 들면 음파, 공중에서 우주선이 폭발할 때든가, 또는 초음속, 비행기가 이제 음파를 돌파할 때, 이때 소리가 나요, 이게. 예? 굉장히 괴음이 나온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소닉 붐이라고 그래요, 이걸.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최승호 PD님께서 옛날에 2015년에 이걸 아주 정밀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제가 볼 때 그분 같이 정확한 PD는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을 해요. 훌륭한 PD입니다. 그분이 심지어 이것 때문에 질자원연구원에 가서 이거 1.1Hz를 1.1초를 제공한 이혜일 박사하고 오랫동안 인터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구물리학 분야, 특히 조봉원 교수, 그분과도 만나서 버블 펄스가 이 음파 음향관측에 기록되냐? 그걸 질문했을 때, 조봉원 교수도, 절대로 버블 펄스는 음향관측에 기록이 안 된다 했어. 따라서 이거는 버블 펄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가 자꾸 지금 돌고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규모고 폭발량, 해저가 아니고, 해저 지진은 관계없어요. 해저 지진은 이 바닷속에 땅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똑같은 육상 지진은 똑같아요. 규모 결정하는데,
물속에서 터졌을 때는 달라요. 물속에 터질 때 물에 이 에너지 감쇄시키는 어테누이션인데 이 감쇄하는 게 틀려 이게. 감쇄가 약하기 때문에 커져요 규모가. 물에는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어요. 특히 세 가지 요인이 뭐냐면 이게 수압, 프레셔, 그다음에 그 저기 설리니티, 염도, 그 템퍼리처 온도예요. 이 세 가지가 이 물속에서의 그 모든 영향을 미쳐요. 뭐 물속에서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를 들면 음파의 속도 영향, 뭐. 또는 저기 파동이 진행할 때 파동의 진폭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고. 따라서 물속에서 측정한 것을 그대로 육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게. 그래서 물속에서는 다 이게 폭발량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어떤 수치를 얘기할 때 이제 지진인 경우는 전부 다 규모잖아요, 규모. 규모가 얼마다. 이게 사이즈가 얼마다. 이게 얘기야. 근데 물속에 있는 걸 가지고 규모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건. 그래서 영국에서 뭘 했냐면, 영국에서 시험을 많이 해요. 영국은 해군이 원래 세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가지고, 이 육상의 규모고, 일반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히터 스케일하고, 그 다음에 폭발량하고 관계를 갖다 이게, 한번 유도해 봤어요. 유도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유도한 식이 바로 여기 수식 1이야, 이게 지금 이거.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수식 1, 여기, equation 1. 이겁니다, 이게. 이게 로고 스케이지만, 여기 로고가 이제 여기가 밑에가 이제, 여기 X좌표가 로고인데, 로고, 여기, weight, 여기 차지인데, 이게 폭발량하고, 왼쪽에 이제, 리히터 스케일의 mLA 이거예요. 그걸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 이 선이 나와, 이게. 딱 맞는 게 지금 여기 두 개가 지금 여기가 이게 터널암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요즘에 얼마 전에도 미국 해군에서 샥 트라이를 해가지고 충격 테스트, 충격 시험을 갖다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해. 그거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규모가 금방 알 수가 있다. 이 규모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 예? 이거 뭐 3.2 나온다고. 근데 그거에 의하면 지금 제가 계산한 136km TNT는 2.04에 이게. 그리고 250km에 해당하면 여기 2.83이에요, 이 규모가. 예? 그게 지금 이걸 왜 얘기하냐면 1.5라는 건 거의 규모가 1.5가 나오는데 이건 이게 여기 해당돼. 1.5면 3, 40kg TNT밖에 안 돼요, 이게. 예? 그 정도만 해도 그 정도 나오는데 1.5 규모가.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아까 합적원에서 한 것은 1.1초 그것도 저거 틀리고 그다음에 여기 규모도 1.5 이것도 제가 동의 못 한다고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미국의 스위스닥이라는 스위스닥 박사가 그분이 이제 해군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이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만 연구했어요, 이것만. 무슨 얘기냐면 폭발했을 때 이제 이 차지 폭발량하고 그다음에 그때 가스 버블의 반경, 그다음에 그 버블 주기, 예? 프리퀀시의 역수가 주기 아니에요. 주기. 그다음에 그때 깊이.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많이 했 결과가 없는데 이런 이제 탭을 나온 거야. 이걸 우리가 노모그래프라고 하는데 노모그래프 weight, radius, period and depth 나오는데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지금 여기 붉은색이 있어요. 이 붉은색 여기고 밑에 약간 아직 가는 푸른색이 있어요. 이 두 선은 천원암이에요. 이거는 천원암, 락스 천원암인데 하나는 이 붉은색은 이제 7.8m 되고 밑에 약간 푸른색은 8m 깊이가. 왜냐면 그때 우리가 깊이, 이 측정 깊이가 측정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7.8m 나와 8m 나와요. 예. 두 가지 있을 때 거의 일체에 지금 뭐냐면 7, 8 여기 0.988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레이디어스가 여기 나오고 여기
이게 지금 한 6.3m, 그 다음에 136km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반면에 JIG는 합조단에 한 건데 250km TNT에 이거. 여기는 보시면 점선에 점선 쭉 점선 나오죠. 점선 이거 깊이가 얼마나 15m예요 이게. 수심이 15m 나온다. 거기서는 9m라고 뭐 6m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왔다 하는데 들쑥날쑥에 뭐 300kg TNT도 얘기 나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에 의하면 15m 깊이면 굉장히 깊어요 이 폭발이. 250kg TNT에. 그러면 이 버블제트가 거의 나오지 않고, 버블제트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이 경계면하고 바로 이게 버블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경계면 부딪히면서 버블이 거기서 이제 발산하는 거거든요. 발산한다고 해서. 예? 그래서 이 정도 깊이에서는 버블제트가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이게. 물기둥도 힘들고. 예. 제가 여기서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도 이제 5차 강에서 이미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겠어요. 여기 지금 여기 보여주고 싶은 건 오른쪽에 있는 수치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 버블 펄스가 맥시멈이 된 게 이거죠. 이놈이 맥시멈이 된 거죠. 0.5초. 근데 이건 조금 틀려요. 이거는 바운더리 엘리먼트 메서드 BEM 경계 요소 그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모델링한 겁니다. 이 모델링은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따라 조금씩 틀려요. 변화가 수치가. 그래서 이거 지금 앞에 그 경험식은 지금 우리가 데이터에서 분석한 건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 토레달 버블은 0.79일, 토레달 버블이 여기서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서 0.79. 여기서 찌그러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버블이 최대로 됐다가 그다음에 찌그러집니다, 이게. 그다음에 버블 제트가 생겨요, 이게. 여기 버블 제트 여기서 생긴다, 왜? 1.007인데, 이게 뭐 실제는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에서 이거보다는 더 작습니다, 원래.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버블 펄스가 생기는, 버블 제트에 버블 펄스 생기는데, 1.030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 데이터에서 계산한 건 0.988초 나와요. 그 얘기. 그 다음 밑에도 여기 136kg TNT 때 여기 자연에서 5m, 3m 오고 250kg 때 9m 거기서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합전에서 발표하는 250km, 9m 깊이로 봤을 때 자연 5m, 자연 3m인데 어떤 경우에 오차가 적으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4%가 자연에서 5m 있을 때, 제 경우. 근데 여기 합조단에서 한 경우도 역시 자연 5m 때 그때는 오차가 18%예요. 굉장히 크죠, 오차가. 오차가 작은 게 없는데 이게 맞다는 얘기죠, 작은 게. 여기 지금 만약에 거기 국방부에서는 이제 3m라고 얘기했는데 자연에서 그러면 20%가 돼요. 20% 오차가 굉장히 큰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의 분석 결과가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강의에 나와서 5차 강의에서 이제 이 폭발의 과정을 이제 보여준 거고 호주에서 구축함을 폐기할 때 이제 쓴 방법인데 이게 폭발시킨 거인데 이 순간적으로 이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물기둥 생기는 과정이 틀리죠. 이게 처음에 흰 백색 물질만 보이죠. 그래서 물방울에 이게 그다음에 이제 터져가 샤워웨브가 나오면서 이제 폭발물이 나오는 거죠. 이게 검둥이 저기 화염도 올라오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먼저 5차 그림에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특별히 뭐냐면 맨 위에 있는 게 백색 물질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좀 검은 게 많이 나와, 이게. 이게 이제 화염이잖아, 이게.
그리고 폭발물이야, 이제. 예? 예? 그게 지금, 화학 성분이겠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이게 플레이무, 영어로 이제 플레이무 되는데, 예? 이게 터져가지고 물방울이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샤크웨이브가 이제, 그 충격파가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폭발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천하는 경우에는 여기 밑에 써있어 50m에서 100m.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스위스 딱 그분의 이제 그 이론치, 그분의 이론에 의해서 제가 추산해봤어, 계산해봤다고. 그랬더니, 여기 지금 50m, 100m 정도의 물균이 생겼어요. 근데 배가 그 당시에 90도 우연히 기울어졌다. 이거는 거기 승조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연히 기울어졌다. 그 다음에 물기둥은 이제 올라오면서 배를 친 거죠, 이 바닥을. 이제 바닥에 물기둥이 많이 분산된 거죠, 이게. 그리고 그날 에이즈 나이, 흐린 날이에요, 이게. 흐린 밤이라고. 날씨가 흐린 밤이라고. 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 또 확증해 주는 게 그 해병이 있어요, 초소에. 그 보초. 초소에 있는 해병이 뭐라 그랬냐면, 100m 높이의 그 성광을 봤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번쩍하는 게 아마 뭐 100m인지 뭐 50m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뭔가 불빛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화염이라고. 그에 대해서 또 상세한 다음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 그 러시아에서 이게 수중 폭발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건 핵실험입니다. 수중 핵실험. 그러니까 핵폭탄을 갖다 바다에서 물속에서 터뜨린 거예요, 이게. 이게 노바야 제물리아라고 이 러시아 그 북방 물만스크 쪽에 그쪽에는 큰 섬이에요, 이게. 거의 무인도에 가까운 섬인데 여기서 러시아, 당시에는 소련이죠. 소련은 여기서 핵실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수중 폭발 시험을 한 번, 서너 번, 세 번인가 했는데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큰 거. 이게 바로, 러시아에서 처음 한 수중 핵실험입니다, 이게. 그때 너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지진 기록이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피포 올라갔죠, 이거. 딱 올라왔어요. 이걸 갖다 내가 아까 앞뒤라 했죠, 이게. 플러스 표시돼 있죠, 이게. 러시아 애들이 쓴 거, 이거는요. PO, 올라갔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러시아 애들이 쓴 거예요, 이거. BP 두 개가 큰 거. 이거는 첫 번째 버블이 꺼진 거예요, 버블 펄스. 이건 두 번째 버블 펄스예요, 두 번째. 4.82초, 2.53초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0.988초인데 이건 거의 5초예요, 이게. 이게 얼마인지 아닙니까, 이게? 이게 1.56kT네, 이게. 어? 굉장히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규모는 5.10, 1.5kT인데, 이게. 이 엄청난 폭발량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버블 펄스가 크죠, 이게. 아까는 우리 거는 아주 약하게 조그맣게 보였죠. 예? 이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00m에서 이게 폭발한 거예요, 이게. 어? 그리고 그 가스 버블이 90m가 돼, 이게. 어? 그때에 이 에너지가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그, 그때, 그때 이 바다가 파렌츠스인데, 이 바렌츠스라는 게 이게 바로 이 바다, 노르웨이 북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이게. 그때 바다의 평균 깊이는 얼마나 193m예요. 근데 100m에서 폭발시키는데 90m의 반경을 가지고 이게 폭발한 건 거의 그냥 이 엄청나게 이제 바다를 다 휩쓴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이 에스파는 작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에스파는 이게 폭발이 된 작아요, 이게. LR, 웨일웨이브가 나왔죠, 이게. 웨일웨이브는 크게 나왔죠, 이거.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폭발했을 때 물기둥이에요. 물기둥을 제가 산출해 봤는데 얼마 나오냐면 정확히 이론적으로 672m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따라서 그때 그 환경에 따라서 이게 좀 정확히 이 숫자가 나오기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보통 반 이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336m에서 670m 정도의 물길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건 더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보고서에 제가 영문이 두 개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국문이 세 편으로 된 것 같아요. 보고서 말에 그걸 제가 다 입수했는데 그걸 읽어보고 몇 번 읽어봤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정말 학자로서 정말 양심적으로 이 보고서를 썼는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이게. 그리고 이걸 검토를 하신 분이 누군지 말이에요, 이걸. 정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문장 자체가 정말 엉망이에요, 이게. 문법도 엉망이고, 그 내용도 정말 모순된 얘기가 막 있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영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법이 하나도 안 맞고 막 엉망이에요. 제가 제 관련된 친구가 그 영문 낸 거 보고 놀랐어요, 이게 누가 썼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상해. 거기 지금 거기 분명히 외국 사람도 있는데, 거기 조사 멤버를 보면 말이에요. 토마스 에클레스인데, 이분도 보고서 한 번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이거. 예? 만약 그분이 봤다면, 그분도 엘리트 아닙니까, 이게. 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제독 출신이고, 아주 공부도 좀 하신 분인데, 이 영문을 그만 고칠 수가 있다, 이거. 이거, 문법 고치고 이거 문장 좀 정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정말 창피하더라고,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그 보고서에도 이걸 못 읽었어요, 이게. 이 그슬린 자국. 제가 이 평택에 갔어요. 그때 이 처남을 이제 건져가지고 평택에 이제 가져왔을 때 제가 제 친구 중에 제독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특별히 이제 거기에 이제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제가 평택에 갔습니다. 그때 저를 안내한 분이 대위예요. 회사 출신인데 굉장히 아주 정말 신선한 여성 대위더라고. 내가 설명을 잘해줘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고마웠는데 지금도 그분께 감사를 드려요. 제가 자세히 보고 그때 제가 첫 번째 인상한 게 이 화염이 있었구나. 폭발도 맞고 그런데 이 폭발 검은 검둥이 이 그슬린 자국에 이게 화염이다. 이걸 보고서에서는 제가 못 봤거든요. 지금 보고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중에 자녀고 말이에요. 다 이게 없어진 거,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보여주면 이게 에비던스 된다고. 이게. 폭발이 없었다 주장하는데 폭발이 있었다 이거야. 지금 잠수함 충돌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폭발은 전혀 없었다 한다고 지금. 폭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왜 검게 그슬렸습니까, 이게. 이게 여기만 이거 사방이 많아, 이게. 여기 지금 보시지만 여기 검은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도 다 검어, 이쪽에도. 이쪽에 검어, 다 검어, 여기 다 검어. 이게 폭발이 뭡니까,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가 뭡니까? 에너지가 바로 온도라고, 이게. 굉장히 높은 온도라고, 이게. 예? 칼로리에 굉장히 높은 칼로리,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에너지는 칼로리다, 이게. 기본적인 거다, 이건. 그럼 불꽃이야, 이건. 화염이 나오다가 이게 폭발은 금방. 예? 그걸 탄 거야, 금방. 순간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에비던스로, 이게 바로 스모킹 가이라고, 이게. 엉뚱한 기를 엉뚱한, 그, 저, 그, 뭡니까, 이거. 어뢰. 어뢰 추진기, 어뢰 모터, 녹슨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스모킹가이라고, 일본 스모킹가이라고 이건 100% 스모킹가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지금 계속 말썽 있어가지고 자꾸, 패브리케이트 돼 있다고 지금 딴 데서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폭발 증거라고, 폭발 증거. 이게 화염이 일어나는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배 선체 바닥에는 다 이렇게 검은 데가 많아, 이게. 탄적이. 그래서
폭발이 났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끈들 말이야. 이런 끈아풀들, 이 줄들. 이거는 그물 조각이에요, 그물 조각. 이 그물 조각이 걸린 거야, 이게. 예? 이게 걸려. 자초해가지고. 5분 전에 자초했잖아, 이게. 그 5분 동안 뒤로 물러가다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얼마 나간지 아세요? 계산해 보니까 뭐, 기껏 뭐, 1,500m 나간 것 같아. 1.5km. 거의 그 정도 나간 것 같아, 이게. 자초 지점에서 말이야. 대충 제가 10나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1나트가 이제 보통 이제 0.5m per sec이거든, 이게. 그 계산해 보면, 5분 계산하고 해보면, 약 좌측에서 1.5km, 1,500m 정도 진행하다가 뻥 터진 거예요, 이게 폭발이. 예? 그래서 그물이 걸렸다는데 그물도 아마 그물 쪽에 처음에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이거 뜯어낸 건데 일부 남아있는 거야, 그대로. 다음 절 넘어가신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화살표, 까만 화살표는 그슬린 자국, 영어로 수트라는데, 검은, 그슬린 자국, 화염에 부딪힌 거고, 여기 지금 이 끈들, 이제 밧줄, 뭐 이런 줄들은 이 그물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slide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제시하는데, 왜 이 얘기가 안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얘기도 보고서에 없어, 이거. 소나 얘기. 소나 탐지병, 해군의 소나 탐지병, 소나 탐지 실업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요. 이거는 일반 배에는 다 있어요, 이거는요. 저는 배를 많이 탔습니다, 제가, 오레곤 스테이트 대학이 해양학과 유명하거든요. 스쿨 오브 오셔너그래피라는데 거기서 매 학기마다 2주 동안 실습을 나가고 그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제가 하와이 대학에서 제가 6개월 동안 배를 탔다고 카나키오키라는 배를 타고 남태평양에서 일할 때도 배를 탔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서 오천에서 그 신항만 개발할 때 해양 프로젝트에서 제가 실제 배를 운영을 했다고 제가 물론 이제 리스하는 배지만 오천이 아주 배가 조수감이 심해요,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이제 수심이 변했다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애모가 이게 수심이 너무 얕아가지고. 제 얘기는 뭐냐면 모든 배는 이 핑이나 또는 이러한 소나가 있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수시로 측정을 해야 돼. 이게 혹시 암초가 있나? 혹시 내가 얕은 바다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거 알아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들어오면 배는 나가거든. 이게 꼼짝 못 한다고, 이게. 예?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나가 없다? 만약 소나 탐지병이 잠자고 있었나요? 이거는 저절로 찍히는 거예요. 이건 그때는 이제 패시브 소나인 경우는 그냥 저절로 나와요. 난 계속 나게. 물론 액티브 소나도 이제 또 동시에 이제 사용하지만, 이 소나의 원리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여주면 이제 금방 입증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림이 나오니까. 예, 북한 어뢰나 또는 북한 잠수정이 오는 게 다 이 소나에 보인다고.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로 이제 액티브 소나를 보여주는데, 이게 여기 지금 음파를 보내죠, 음파. 음파를 계속해서 보낸다고. 그러면 상대방에 물체가 있으면 물체에서 부딪혀가지고 반사에 돌아와,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요새 능동 소나라고 하는데 액티브 소나라고 그냥 상대방에서도 오는 걸 받을 수가 있다고. 이러면 이 잠수함이나 또는 어뢰나 이게 전부 다 모터가 있어요, 이게. 이 프로펠러 다 돌아간다고, 이게. 예? 그 진동을 준다고, 이게. 진동이 뭐야? 이게 바로 진동을 주면 음파를 내네요, 이게. 조그맣게. 그게 이제 펄스로 돼가지고 그게 소나에 걸린다고, 이게. 그냥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소나병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워치독이라고 이게 감시해야 된다. 감시병이 이거 적군을 갖다. 근데 하물며 일본 상선을 떠나서 이 군함에 전투함이나 뭐 이렇게 어? 어? 지금 훈련하는 이런 함정에 소나가 없다? 소나병이 뭐 이걸 탐지 안 했다? 이건 직무유기지, 이건요. 네? 이것만 보여주면 금방 끝난다고, 이게. 당시에 만약에 북한의 공격이라면 반드시 천안함, 거기 소나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함정에 잡혔다고, 이게. 북한 어뢰가 이동하는 게. 북한 잠수정이 이동하는 게 잡혔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잠수함하고 충돌했다는 얘기도 다 이거 헛얘기라는 게 나온다고, 이게. 그게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물체가. 그러면 확인해가지고, 함장한테 연락을 하면 함장이, 이건 쏘아가 얘기지, 굳게 믿는다, 북한 피격이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건요. 이제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증이. 또 하나 중요한 거, 당시에 항적. 제가 배를 타서 알지만, 이 배는 다 있잖아요. 저희 차인분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항해사가 따로 있잖아요. 기관사 따로 있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항해사가 배 움직이는 그 위치에 매 시간마다 틀릴 거나 배가 코스가. 그럼 그 움직이는 코스의 그 위치와 시간, 그 표가 나와야 된다고, 그게. 그러면 그 시간, 불과 폭발하기 전에, 한 10분 전, 한 20분 전, 그 상황이 완전히 밝혀진다고, 이게. 예? 어떻게 해서 밝혀야 된다, 이게. 그러면 지금 소설 같은 얘기가 다 사라진다고, 이게. 그래서 계속 소설 같은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게. 하면 받은 말. 지금 미국 해군, 미국의 성조기가 아니죠, 이 천안함에 대해서 미국에서 애도 표시라든가 말이야, 거기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있는데, 제가 추측한데, 저는 이건 추측이에요, 제가. 그 미군이 그렇게 거기에 신경 쓰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때 합동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천안함이 미국 함대에 뭔가 명령을 받았다고, 이게.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움직이다가 이게 잘못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좌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 책임이 미국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지시를 잘못해가지고 좌초돼가지고 이제 그 폭발 사건이 나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저도 누구 모양으로 말해요. 이건 이제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하나의 하나의 추론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그 합동훈련에서 그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 연합훈련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지시사항을 수행하다 잘못해가지고 이제 천안, 병령도 이 근해에, 배라는 게 어떻게 근해에 갑니까? 이게 항구도 아닌데 말이야. 이게 상식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거기까지 무리하게 간 거는 특별한 명령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다 잘못해가지고 이제 자초가 된 거죠,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러한 양심의 가책이랄까? 이러한, 뭐랄까,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애도의 표시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론인데, 이건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우선 이제 천안함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 다른 폭발 사건이 났어요.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건요, 좌초나 충돌 이런 거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금 더 높은 단계에,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문제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이건 특수한 해양 사건은요, 전부 다 이게 몰라요, 이게. 운이나 처음에. 근데 그걸 잡을 수 있는 건 유일한 기구는 이 지진 기록이에요, 이게. 또는 수중 음파 기록. 이게
하이드로폰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이드로폰이 물에도 여러 개 깔려 있어요. 지금 바다에, 온 바다에 지금. 이게 저 CTBT에서 운영을 해요. 이게 CTBT에서 뭐냐면 이게 아까 포괄적 핵심 금지 조약 기구에서 이 육상에, 그다음에 바다에, 그다음에 하늘에, 아까는 음향 관측소, 그 지질자원연구원의 그 음향 관측소도 CTBT에 속해 이것도. 그 공중에, 바닷속에 전 세계에 깔아놨어요. 이게. 핵실험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니까. 이 지금 예를 들면 쿠르스크, 그 러시아의 당시 이제 소련이죠. 그때 이게 핵잠수함. 이게 사라졌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근데 그 시간에 뭐가 잡혔는지 아세요? 지진기록이 잡혔다고, 이게. 노르웨이에서, 스웨덴에서, 핀란드에서. 그러다 보니까 추적해보니까 이게 딱 맞는 이게 폭발 사건이에요, 이게. 잠수함 폭발.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도 아라 산후안이라는 그 조그만 잠수함인데, 그것도 물속에 사라졌어요, 이게. 근데 흔적이 없다고, 이게. 근데 그 시간을 다 주저보니까 지진기에 또 잡혔어요, 이게. 그게 폭발 사건에 또. 예? 거기서 화약이 폭발한 거예요, 이제. 내주에 물론 이제 거기 올해도 폭발 같이 했지만. 그 다른 그건 다 내부 폭발이지만,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저는 이제 외부 폭발 이제 천안함 모양으로. 또는 샥 트라이얼, 충격파 검사, 충격파 시험 이런 것처럼 그런 외부 충격, 외부 폭발, 이런 경우를 다 풀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처음 수신 폭발이라는 것을 제가 입증을 하려고 연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강조하는 것은 거기 8.5고 25, 8.5고 그다음에 17, 그다음에 25, 그다음에 34. 요겁니다. 이 두 번이 굉장히 강조하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여기 8.5, 17.5, 25, 34는 이거는 조함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생긴 하나는 리버버레이션 반향 효과고 또 하나는 반사 배에 바닥을 쳐서 온 반사파에 들어온 그러한 지진파가 원인이다. 이런 걸 제가 그 앞에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결국은 그런 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키모그 크레스터라는가 여기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걸 어떤 지진학 하신 분의 이 해석을 전부 다 상세하게 안 해가지고 그분의 해석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오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 잠수함 충돌을 다시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서 이제 이승원 교수, 서재정 교수께서 이제 전태도 왔었는데 그분이 주장한 이제 어뢰가 이제 가짜다 이게 조작한 거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백색 물질이 그게 어뢰에 붙은 백색 물질하고 천안에 붙은 백색 물질 틀리다는 거죠. 이게 그 백색 물질은 자연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 화학 물질이 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화학이 폭발해서 생긴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냐면 이 잠수함 충돌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의견이 좀 안 맞는데 하여튼 그분은 북한의 피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결론 내리면 뭐냐면 이 천안함은 1970년도 말에 그 NNL 북방 한계선에 우리가 깔아놓은 육상 조정 기회 랜드 컨트롤 마인의 일부가 남은 게 이제 폭발한 겁니다. 이게. 136km TNT가 자연에서 5m 깊이
약 8m에서 폭발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한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천안함 침몰과 수중 폭발에 관한 저희 조서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Multiple Studies of Underwater Explosions vis-a-vis the Rocks 천안 Sinking. 천안 침몰에 관해서 전반적인 그 수중 폭발에 관한 이론과 예를 실었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미국 아마존 킨들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여기 간단한 이 책에 그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밑에는 그 저자 소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이 천안함 침몰이 일어난 백령도 앞바다, 즉 연활의 앞바다입니다. 이게. 여기는 저 큰 배가 입항할 수 있는 그러한 항구 시설 없습니다. 이 항구 시설이. 근데 천안 침몰 당시 이 배가 이 부근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 여기 먼저 이제 그 한 5분 폭발 5분 전에 여기서 좌초가 있었어요. 이 좌초는 이제 프로펠러 휜 거, 저희 논문에도 발표했지만 이 프로펠러 휜 걸 봤을 때 여기서 좌초가 일단 일어났습니다. 이게 5분 전에. 그리고 5분 후에 한 1,500m쯤 가다가 항해하다가 여기서 이제 뻥 터져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그 당시에 천안함이 이 항구 시설도 없는 이 섬에 아주 가까이 접근했나.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의문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러한 저희 그 항해와 바다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상식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이게. 이상으로 저희 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